몇 년 전부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다 버리기 시작했다. 생활 공간의 대부분을 빈 곳으로 만들었다.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총 15번의 이사를 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었으니 대략 1년 6개월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셈이다. 집장만은 늘 나에게 신기루 같아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 이 정도면 가능하겠지 싶은 돈이 만들어지면 집값은 나를 희롱하듯 저만치 달아나 있었다. 그렇게 쫓고 쫓기며 집과 애증의 관계를 청산하니 10년이 지나 있었다. 그렇게 어렵사리 장만한 20평대의 집. 작은 집이지만 내 집으로 정착한 뿌듯함은 게으른 나를 부지런하게 이끌고 심지어 살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가구 하나 들이는 것, 냄비 하나 사는 것이 모두 내 집을 꾸미고 가꾸는 것이 되어 더욱 알뜰살뜰 살게 되고 거실이든 주방이든 욕실이든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었다. 그러나 넓지 않은 공간에 이런저런 형편상 물건에 대한 애착은 내려놓아야 했다. 집착하던 물건마저도 어지간하면 버려야 하는 일이 종종 생기다 보니 소유에도 어느 정도 초연해지고 소유의 기준 또한 남들과는 조금 달라졌다. 밥상이었다가 앉은뱅이 책상도 되고 급할 때는 물건을 올려놓는 선반도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물건이 적어도 3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들을 찾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이랄까 품격이랄까 예전에 집착했던 그런 것들에서 점점 멀어지며 대충이나마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게 되었다. 완전히 정착이 가능한 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쓰던 침대를 버렸다. 본격적으로 좌식 생활을 해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좌식 생활은 작은 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침대가 없는 안방은 상상했던 것보다 광활했다. 이불까지 보이지 않게 수납해버리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눈에 가시 같던 침대 밑에 먼지도 자연히 사라졌다. 방 한 군데 버티고 있는 큰 가구가 없으니 청소는 더 쉬워졌다. 방바닥을 반질반질하게 닦는 게 즐거워 아침에도 닦고 이불을 펴기 전에 또 닦는다. 그렇게 닦아놓고는 파리가 미끄러워 넘어질 정도로 깨끗하다고 만족해한다. 더운 여름 잘 닦인 방바닥에 큰 대자로 누우면 침대를 버린 내가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다. 나는 청소가 싫지 않다. 아니 청소가 좋다. 청소가 좋은 이유는 그 간단해 보이는 행위가 보기보다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잡다하게 널려있는 물건들을 정리해 제자리를 찾아 넣으면 깨끗한 공간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바로 그때 완벽한 평화와 만족이 찾아온다. 깔끔해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쾌감 또한 어마하다. 나는 청소라는 이 시시해 보이는 행위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사는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도 불편함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먼지를 털고 걸레를 빨아 거실을 닦고 어김없이 묵묵히 청소를 하는 이런 비슷한 집안일의 반복이 나는 전혀 지루하지가 않다. 그야말로 매일 깨끗함을 즐기는 일상인 것이다. 이렇게 청소를 좋아하는 내게 미니멀 라이프는 안성맞춤이다. 일상이 성에 차지 않거나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나는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미련 없이 정리한다. 버릴 것들을 묶어서 집 밖으로 내놓으면 그렇게 개운하고 홀가분할 수가 없다. 커다란 쓰레기 봉투나 빈 상자를 가져다가 버릴 물건을 주워 담을 때면 계속해서 놀라고는 한다. 세상에나 이 작은 집에 버릴 물건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그동안 참 쓸데없는 것을 많이도 사들였구나. 그리고 물건을 정리한 지 이제 2달이 지났을 뿐인데 또 한 상자가 채워진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그렇게 버려지는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거기엔 내가 지나온 삶의 소우주가 담겨 있다.
버릴 물건을 고를 때마다 가장 많은 건 부끄럽게도 옷이다. 옷장과 서랍장을 뒤집어 버릴 것들을 골라내다 보면 금세 산더미 같은 옷무덤이 생기고는 한다. 버릴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나의 지나온 시간이 보이는 것만 같다. 어떤 시기에는 알록달록한 옷을 샀고 어떤 시기에는 주로 칙칙한 색의 옷만 입었나 보다. 분명 내가 구입했던 옷들임에도 취향이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는 대부분 낯설게 느껴지는 옷들이다. 옷이 변변치 않으면 남들이 무시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핑계로 수시로 옷을 구입했다는 것이 아마 옷이 많아진 이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집을 점유하는 물건은 나의 일상을 투명하게 반영한다. 생각해보면 지난 세월 나는 쓸데없는 것들에 참 많이 집착했었다.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그만큼 자유를 잃는다는 것임을 몰랐었다. 그러나 자신의 몫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질질 끌려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엉킨 삶의 실타래를 푸는 느낌으로 가장 먼저 입지도 않으며 쌓아둔 옷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입지 않는 옷을 대거 정리했고 이후 수시로 옷을 비워낸다. 며칠 전에도 옷을 한 상자나 재활용통에 넣었다. 이렇게 주변에 잡다한 물건을 버릴 때마다 더 버릴 것이 없는지 끊임없이 찾게 되고 그럴 때는 즐겁고 신이 나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린다. 버리는 행위를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리를 되풀이하지 않았다면 나의 작은 집이 어떤 꼴이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진다.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은 곧 불행을 짊어지는 것이라는 심플하게 산다의 저자 도미니크 로로의 말처럼 비워진 곳에는 조금씩 새로운 행복과 만족감이 들어와 쌓였고 비워내며 생긴 여백에는 맑은 바람이 순환되어 그 덕에 정신 또한 맑아졌다. 그동안 부질없는 일과 물건에 얽매여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이 얽매임을 벗어버리고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다하고 싶다. 이것이 진짜 내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머물던 자리를 떠났을 때 먼지 쌓인 잡동사니가 남아있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싫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지향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간소한 생활을 추구한다고 해서 물건에 대한 욕망을 완벽하게 잠재웠다는 말은 아니다.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 한 무언가를 사고 싶은 욕구에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저 나는 쓸데없는 것들로 더는 삶을 채우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오늘도 다짐할 뿐이다. 만약 누군가 내게 지난 5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집안 공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부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정말 자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중 내가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공간은 부엌이었다. 이렇게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부엌에 대한 소망도 자연스럽게 늘어갔던 것 같다. 내가 꿈꿔온 부엌의 풍경은 이런 것이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적당한 크기의 창문이 있고 그 창문에는 아기자기한 자수가 놓인 아이보리색 린넨 가리개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창문턱에는 귀여운 화분들이 놓여 있고 부엌 창으로 보이는 풍경에는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눈이 부시게 흐드러진 벚꽃을 바라보며 설거지하는 내가 있다. 그러나 줄곧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니 내가 꿈꾸는 이런 부엌의 모습은 늘 허상에 불과했다. 현실 속 나의 부엌은 창이 하나 있긴 하지만 창 너머의 벚나무가 아닌 옆동 아파트의 옆구리가 보이고 창이 북쪽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대체로 어두운 주방이다.
이렇게 비록 꿈꾸는 부엌은 아니지만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나의 주방은 내게 안정감과 평온을 선물해 주는 곳이다. 분명한 나의 몫으로 정해진 공간, 확실한 내 공간의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나의 주방. 나는 오늘도 이곳에서 오래된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차의 시간을 즐긴다. 나에게 차를 마시는 시간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산한 삶에서 그나마 멈추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휴식의 시간이다. 마실 차를 선택하고 좋아하는 찻잔을 꺼내고 가만히 멈추어 차를 우리고 차향을 맡고 천천히 차를 마시는 일에 집중하면 나를 둘러싼 안개가 걷히면서 흐릿했던 내 존재가 분명해진다. 또 슬퍼지고 우울해질 때 차를 마시면 그 슬픔과 우울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이다. 쓸데없는 욕망에 들뜨는 나를 알아채는 시간. 차는 나를 우아하게 바꾼다. 내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정돈해주고 쪼그라든 나를 바르게 펴준다. 나 자신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차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다. 사람이 사는데 새끼 밥을 먹고 때가 되면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이런 기본적 욕구와 경제적인 활동 외에도 매일 아침 이불을 박차고 나가게 만드는 삶의 동력이라는 것이 있다. 혹자는 그것을 절대 행복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좋아하고 꼭 하고 싶은 일을 말한다. 좀 시시하지만 나에게는 걷기가 그런 일이다. 이 걷기를 통해 나는 행복해지고 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삶의 동력을 하나쯤은 늘려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취미생활과 같은 삶의 동력을 하나 늘리는 데는 반드시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끔 삼겹살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을 정도. 찾아보면 돈이 들지 않는 일도 꽤 많다. 내가 즐기는 걷기를 예로 들면 돈을 쓰는 건 운동화를 살 때뿐이다. 예전에 나는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그 구멍으로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들어왔다 나가곤 했다. 그 시린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보려 화를 내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단 음식을 찾아 먹기도 하고 이곳저곳 드라이브도 해가며 그 구멍을 메우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가슴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었는데 걷기가 그나마 괜찮았다. 어디에 도달하겠다는 목적 없이 나는 오로지 걷는 행위에 집중했고 한참을 걷고 난 뒤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 샤워로 마무리를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된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매일 내가 사는 동네를 구석구석 관찰하고 작고 귀여운 가게들을 스쳐 지나가며 나는 20년 동안 운전으로 출퇴근을 하며 놓쳤었던 풍경들을 매일 걷기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오늘도 나는 걷기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무엇도 아닌 걷기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좋다. 안전한 삶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끝없이 의심하던 때가 있었다. 그래서 불안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하고 싶었다. 여러 시도 끝에 내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평범한 것이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음식과 옷, 집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게 되자 나는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수입이 적어지면 당장 큰일이 벌어질 줄만 알았는데 수입이 적어도 지출할 것이 적으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 생활의 규모를 간소하게 줄이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히려 통장의 잔액은 늘어났다. 수입이 줄어든다 해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자
혹여 앞으로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다 해도 견딜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고 웬만한 불운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겨났다. 생활이 소박한 사람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된 지금 나는 이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가릴 수 있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한낱 물건을 대할 때도 그렇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 하나면 된다는 마음이다. 물론 때때로 타인의 여유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기죽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재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거나 깨끗하게 포기하는 여유를 지니게 되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건 크고 특별한 기쁨이 아닌 매일을 스치는 작고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의미를 사소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요리나 청소와 같은 삶의 작은 단위부터 잘 가꿀 줄 아는 사람. 지루하고 시시한 일상도 잘 가꾸어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만끽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평온한 일상을 누리는 내가 되기를 소망한다.